그럼 먼저 특별한 이슈 점검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장에서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먼저 기관의 수급이 몰렸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HD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3위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기판에 대한 기대감에 LG이노텍이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위에 안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까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원전주들, 그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활약이 빛났던 한 주였는데요. 1위를 차지했고요.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효성중공업이 2위에 안착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3위에 자리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제주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이 이렇게 4, 5위에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각각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들 가운데서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SK하이닉스도 뭐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기존에 이제 57조가 나왔지만은 이제 아마 이번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느끼면서 1분기에 왜 삼성전자가 우위 있는지 알게 됐을 거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뭐 HBM과 기존의 번영 메모리 간의 그 가격 상승률에 따른 효과가 그게 비중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아마 조금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57조가 나왔지만 그건 잠정 실적치죠. 그러면 이번에 결과치가 좀 충당금을 얼마나 썼느냐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파업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에 따른 이제 보너스 관련된 영업 비용을 얼마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는 2분기나 3분기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을 들여다 봤을 때 53조죠. 대략 추정치가 반도체만. 그러면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37조가 나왔다는 점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아마 번영 메모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디램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3%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13%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번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디램을 크게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가격 효과도 계속 꾸준히 나왔을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서버용 디램과 여기서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디램까지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효과가 2분기에 반영될 텐데, 아직 이제 그 LTE 장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조건이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체 3년 계약치에 대략 선급금 50%를 아마 제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만약에 일단 구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이 나올 텐데, 원래 시장은 올해 한 10월치에 보통 이제 고객사와 미팅을 하는데 이번 4월 달에 왔습니다. 4월 달에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이후에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규모에 대한 부분을 아마 언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에 대한 그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나 아니면 2030년까지의 안정된 이제 공급 계약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용소성은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하이닉스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SK하이닉스 주가 또 그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컨퍼콜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 ADR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FCF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재원 얘기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충분히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론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여기에 당연히 고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수급적인 요인에서 잠시 쉬어가는 좀 구간에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증세에 대한 효과도 보여주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HBM4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3사가 5월 달에 최종 콜 테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끝나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될 거고, 실제로 베라루비는 11월 달에 양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와 관련된 비중들, HBM4는 하이닉스가 60%고 삼성전자가 30%고 이제 마이크론이 한 10%죠. 여기에 대한 비중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장기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와 관련했을 때 여기 선급금을 어느 정도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 대한 나중에 실적 추정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오늘에 대한 매도는 크게 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피비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업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크게는 뭐 20에서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차피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매출의 수혜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장님께서는 네. 이 파업이 무조건적으로 악재로만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마 사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압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빅테크 업체들도 그 CSP 업체들이죠. 그 친구들도 지금 빨리 지금 물량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지금 뭐 실적의 추정치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증권사에서 이제 보는 이제 전망들은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한 영업이익률이 한 10%는 깎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80조가 나왔어요. 그럼 80조는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날아가더라도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좀 커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사측에서도 이번에 파업을 하는 그 장이 그 화성이나 원양 사업장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대략 한 4만 명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요구를 그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게 한 15에서 한 20% 정도면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10% 정도로 봤을 때 빠르게 좀 타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하루에 뭐 1조씩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워낙 지금 1분기에서 삼성전자가 고객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협상력에서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는 좀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도 그런 현상들은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가격 인상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피비님의 유망주도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실까요?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아무래도 철강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또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철강 기업들을 보려면 조강 생산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조강 생산량이 급격하게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하향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저가 공세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분기에는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올해부터는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반등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사이로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다가 계열사들의 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계열사의 경우에는 포스코 ENC가 흑자 전환 기대감이 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부문 호조로 인해서 인프라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리튬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1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2배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격까지 전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자사주 2%가량을 소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배당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꾸준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꾸준히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기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저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모습이고 지금 매물대가 열려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47만 원 구간대까지 좀 목표가로 잡고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은 일단 단기적인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소화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하는 방향으로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인프라나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을 좀 방어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보다는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리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튬과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하고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포스코 홀딩스의 가격까지 전가가 된다면은 매출액이 이제 개선이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테마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작년에 관세부가 이후에 철강 업황이 많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철강 쪽도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다음 주 탑픽 종목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쏠렸던 이번 주 종목 중에서 저는 또 조선 기자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선주들이 닻을 하나 더 올리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조선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워낙 장밋빛 전망밖에 없어서 그 속에 숨은 리스크는 없는지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장님, 리스크는 뭐 없나요? 뭐 일단은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뭐 AI 시장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메모리, 전력기기, 뭐 전선, 최근에 뭐 강통신까지 왔다가 이제 조선까지 왔죠. 그만큼 이제 AI 시장이 워낙 이제 무궁무진하게 커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기나 아니면은 전력들을 이제 뽑아올 수 있는 솔루션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게 처음에 나왔던 얘기도 아니죠. 최근에 이제 바르질라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던 것도 결국은 2015년부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던 이제 프로젝트였고 이게 본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전력량들이 사실 작은 것도 아니죠. 그 750메가와트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한 개당 대략 한 1기가와트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28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고 29년부터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뭐 STX 엔진이나 아니면 하나 엔진과 같은 이제 중속 이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 발전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결국 이번에도 오늘 하나 엔진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시장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컨커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너네 이거 실제로 만약에 그 AI 데이터 센터 쪽을 갈 수 있는 그 AI 선박 엔진 관련해서 이게 충분히 기술력이나 양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은 내러티브지만 향후에 우리가 미국 쪽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뭐 대미 투자도 있을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과받을 수 있는 밸류가 반영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후의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제2의 뭐 대한강통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오일솔루션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확실한 거는 일단 다른 이제 그 바르질라 쪽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만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이 새로운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내러티브에 좀 강세를 힘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재 PB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당장은 그냥 걱정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될까요, 조선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자재 쪽으로 전반적으로 네. 순환이 도는 모습인데 저도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조선 기자재라고 한다면 피팅 밸브 사업이 LNG 사업과 엮이게 되면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부터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가스터빈의 대안으로 인해서 이 선박용 중속 엔진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가스터빈의 경우에는 납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가 되지만 이 중속 엔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빠르게 납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힘센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로열티 부담이 덜한 데다가 이미 미국 쪽에서 관련된 기업과 함께 이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 능력 또한 뛰어난데 올해 들어서 이제 1,300대 수준까지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주 계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STX 엔진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글로벌 엔진사에 있어서 라이선스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주 계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행정 중속 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STX 엔진이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려면 엔진과 관련된 테마주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을 본다면 이제 엔진 중심으로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력 설비잖아요. 매주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화진 차장님께서는 전력 설비, 뭐 전선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유효할까요? 네. 오늘 현성중공업 실적을 보더라도 결국에 그게 수주 잔고가 역대치 나온 게 시장의 주목도를 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컨센은 워낙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계속 꾸준히 지금 수준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2조에서 1.5조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신규 수주 잔고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멜버른도 마찬가지겠고 창원 공장도 마찬가지겠고 이게 오늘 보니까 또 베트남 쪽에 새로운 또 공장 증설 얘기까지 또 나왔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AI가 우리가 뭐 28년, 29년까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전략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그 데이터 자체는 계속 이제 스펙업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에 대한 전력도 더 많은 전력을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되면 아마 이 수주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29년 이후에 대한 입찰이 하반기 때부터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쪽도 더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지 우리가 2차 전지를 예를 들었을 때 3년 전에는 막 그때 처음에는 공장 짓는다고 했을 때 엄청 그때 주가 많이 올라왔었죠. 물론 그때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실적도 안 나오고 가동률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가동률이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는 지금 거의 없죠. 결국에는 가격이 더 올라오게 되면서 큐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물론 이제 그거는 있죠. 효성중공업도 HD 현대일렉트릭도 액분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액분화가 주가 쫙 올라갔죠. 아마 그런 게 아마 좀그 흔히 뭐 주주가 가치에 대한 그거는 어느 정도 변동은 없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주가 부양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게 오늘 실적에 따른 그 IR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액분과 관련된 그런 얘기는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영지 PB님도 지난주에 반도체 사이클보다 전력 설비 사이클이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력 설비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금 진입 유효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동 사태가 지속이 될지라도 계속해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동 사태를 제외하고 나서 AI 시장으로 봤을 때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는 아예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직접적으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효성중공업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수주가 2배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이번에 전체 수주 잔고는 15조 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주가 아무래도 매출액에 반영이 되기까지 당연히 시차가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마진과 관련된 수주가 매출에 인식되는 구간대이기 때문인데요. 저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 반영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활용이 되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아무래도 효성중공업이 장기간 실적을 개선할 만한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몸집이 큰 데다가 고평가돼 있는 구간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아무래도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는 두 분 다 모두 지금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이 효성중공업 너무 비쌈, 내 월급보다 비쌈이라고 해주셨는데 적잖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때 저희와 함께했던 모 아나운서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좀 비싼 게 흠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